3. 아파트 놀이터. 고은이는 누구에게나 다정했다. 쉬는 시간이면 몸을 네개로 돌려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고은이의 친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나치게 설치는 듯한 고은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밉살스럽게만 보였다. 그래서 고은이가 묻는 말에 쌀쌀맞게 대답하곤 했다. 그럼 고은이는 입술을 한번 설쭉거리며 너 화났구나? 하고 아기처럼 엥 토라졌다. 하지만 잠시 뒤에 뒤돌아보며 피식 웃었다. 고은이에게 잘 대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수없이 되뇌이며 학교에 오지만 고은이의 해맑은 얼굴과 말쑥한 옷차림을 보면 공연히 마음이 뒤틀려 그 생각을 깡그리 잃어버렸다. 나는 소공녀를 읽으며 세라 같은 아이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새 나는 세라를 질투하는 라비니에가 되어 있었다. 체육 시간이었다. 남자아이들은 편을 갈라 축구를 하고 여자아이들은 두 편으로 나눠 피구를 하기로 했다. 선생님은 우리들을 보고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곤 그늘에 앉아서 지켜보셨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내 편과 고은이 편,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듯 이를 악물고 땀을 뻘뻘 흘리며 경기를 했다. 네모난 선 안에서 고은이와 아이들 몇몇이 우리가 던지는 공을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눈에선 불꽃이 튀었다. 나는 손에 쥔 공을 아이들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갑자기 고은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고은이를 겨냥해서 던진 건 아니었는데 공교롭게도 공이 고은이의 코에 맞았던 것이다. 아이들이 고은이를 향해 우르르 모여들었다. 한 손으로 코를 움켜쥐고 있는 고은이의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 피다! 순간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다. 나는 피가 멈추는 것 같았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였다. 고은이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단짝 친구 지영이가 내 앞에 딱 버티고 서서 턱을 치켜 세우며 따지는 듯이 말했다. 너 일부러 그랬지?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달려오셨고 고은이는 아이들에게 빙 둘러싸여 양호실로 갔다. 그때까지도 나는 멍하게 고은이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영이는 다시 내 곁으로 오더니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집이 가난하면 마음이라도 부자들처럼 넉넉해야지. 그럼 어디가 덧나니?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순간 고은이에게 가졌던 미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나를 노려보던 지영이를 확 밀어붙이고 싶었다. 집이 가난하면 마음이라도 부자들처럼 넉넉해야지. 그럼 어디가 덧나니?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뱀처럼 따리를 틀어버렸다. 나쁜 기집애. 니까짓 게 뭔데 나를 훈계해? 마음속으로 욕짓거리를 하며 나는 지영이를 서슬퍼렇게 노려보았다. 지영이는 질싸라 두 눈을 가늘게 짓두고 노려보다가 획 돌아서서 양호실로 달려갔다. 나는 6학년이 되도록 한 번도 싸워본 기억이 없었다. 시골에 살았을 적에도 그랬고 이곳 하늘끝 마을로 이사와서도 그랬다. 동네 아이들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섬뜩해서 피하는 편이었고 상스러운 욕조차 입에 담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지영이의 머리채를 확 낚아채어 땅에 눕혀버리고 싶었다. 지영이는 내가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가난을 너무 쉽게 뱉어냈다. 나보고 가난하다고? 자기는 부자고?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았다. 평소 나와 친하게 지내던 몇몇 아이들이 흘끔흘끔 나를 훔쳐보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지영이의 말이 윙윙윙 울리고 있었다. 덧나니? 덧나니?
나는 그 말을 털어내기라도 하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띵동 댕동. 수업 시작 종이 울렸다. 나는 교실 쪽으로 털레털레 걸음을 옮겼다. 어느새 고은이가 교실에 와 앉아 있었다. 박헌자, 앞으로 나와. 고은이도. 선생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 고은이는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한쪽 콧구멍에 솜을 틀어막고 있었다. 마음이 떨렸다. 선생님께서 부르신 까닭을 알 것 같았다. 나는 당당하게 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턱에 힘을 주고 발바닥을 꾹꾹 누르며 선생님 앞에 섰다. 박헌자, 사과해라. 선생님은 굳은 표정으로 짧게 말씀하셨다. 나는 숙였던 고개를 발딱 들고 말했다. 선생님, 모르고 실수한 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그러니까 사과하라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화를 벌컥 내며 말씀하셨다. 나는 흠칫 놀랐다. 선생님은 나한테 화를 내신 적이 거의 없었다. 나는 모범생으로 소문난 아이였으니까. 서러워서 눈물이 팽그리르 돌았다. 그러나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입술을 질끈 깨물고 고은이를 똑바로 보고 말했다. 미안해. 고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수업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다. 고은이의 뒤통수만 바라보다 수업이 끝나버렸으니. 다른 날 같았으면 헌우를 돌봐줄 생각에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 올라왔을 것이다. 그러나 발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다. 자꾸 휘뜩거리며 헛걸음질만 했다. 등에 맨 가방은 무거운 바위덩이가 든 것처럼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머릿속에서는 선생님의 환한 얼굴과 눈을 치뜨고 째려보던 지영이, 솜으로 콧을 막고 있던 고은이의 얼굴이 영화 필름처럼 뱅뱅뱅 돌아갔다. 가풀 막진 언덕길을 여느 때보다 힘들게 올랐지만 집에 가까워지자 알 수 없는 힘이 생겼다. 축 처진 내 모습을 보고 눈치를 살필 헌우 때문이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집에 오시는 날이면 나는 눈치를 살피며 걸음걸이조차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걸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었다. 어떻게든 두 분의 슬픔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다. 헌우도 나에게 배워서 그런지 내가 언짢아 하면 눈치를 보느라 내 얼굴을 흘끔 살폈다. 그런 헌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나는 문 앞에 이르기 전 내 마음에 쌓여있던 언짢은 생각을 다 털어냈다. 헌우야, 누나 왔다. 평소처럼 부드럽게 헌우를 불렀다. 그러나 검둥 강아지처럼 뛰어나와야 할 헌우가 보이질 않았다. 집 근처에 있으려니 생각하며 바깥을 돌아다녔다. 헌우야! 길게 내뽑은 내 목소리를 듣고 헌우 친구 몇몇이 코를 질질 흘리며 뛰어왔다. 헌우 어디 있니? 한 명이 코를 쭉 빨아들이고는 아파트 쪽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헌우 아파트 놀이터에 갔어.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는 아파트로 내달렸다. 마을을 거의 벗어났을 즈음 저편에서 헌우와 동네 꼬마 둘이 찰레찰레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다. 헌우는 풀이 죽어 있었다. 헌우야! 나를 보자 헌우는 얼굴을 실끄러뜨리더니 내 품으로 왈칵 달려들었다. 그러고는 울음보를 터뜨렸다. 나는 헌우의 등을 토닥거리고 나서 두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왜 그래?
누나한테 말해봐. 헌우는 여전히 어깨를 들먹거리며 울기만 했다. 옆에 서 있던 꼬마가 시근거리며 이야기를 했다. 헌우, 아파트에서 싸웠어요. 그러고 보니 헌우의 볼에 혈흔 자국이 두세 군데나 나 있었다. 그제야 헌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누나,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노는데 어떤 아이가 자꾸 그네에서 내려오라고 하잖아. 내가 싫다고 했더니 걔가 모래를 확 뿌렸어. 그래서 주먹으로 확 때려줬어. 그니까 그 자식이 내 얼굴을 막 핥히잖아. 그래서 나도 핥히려고 했는데 걔네 엄마가 와서 헌우는 말을 멈추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뒷이야기는 안 들어도 알 것 같았다. 푹푹 터지는 하와 슬픔이 범벅이 되어 가슴을 옥죄었다. 내 동생. 어머니가 안 계실 땐 내가 어머니. 딸꾹질은 동생 얼굴 세수시키며 어머니 흉내 내본다. 자, 흥해라. 동생은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코도 팽 풀고 내 팔 베고 새근근 꿈나라로 날아든다. 어머니가 된 날은 어머니처럼 내 마음도 너른 마음이 된다.